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동안 복역하다 풀려난 남성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법원에 구체적인 석방 이유를 알려달라는 새로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아내를 생매장해 살인미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미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대량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노동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 전역의 도시에서 강도와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선 한인 남성이 총을 든 무장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 이혜민 씨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동안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풀려난 이 남성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혜민 씨 가족은 법원에 구체적인 석방 이유를 알려달라는 새로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혜민 씨를 살해한 혐의로 23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월 풀려난 아드난 사이드 씨. 법원은 사이드 씨에게 석방을 명령하면서 3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rough our review, our re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original prosecutors and the subsequent prosecutors in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failed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about alternative suspects. 하지만 이혜민 씨의 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법원에 새로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사이드 씨가 갑자기 석방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Absolutely. They want to know what it is, and they want the public to know what it is. And there are ways that the evidence could be heard such that it's not going to compromise the investigation. 사건을 재조사하던 검찰은 두 명의 또 다른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해 사이드 씨의 공소를 취소했지만 유가족 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심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ll that person as a witness and impeach credibility. You know, that's what would have been done at a trial, and that's what should have been done here. 유가족 측 변호사는 특별 항소법원이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검사는 사이드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재판부가 사이드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근거해 사건 당시 이혜민 씨가 묻힌 공원에 있었다는 통신사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휴대전화 기술력이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법무장관도 유가족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앞으로 추가 조사와 새로운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달 아내를 생매장해 1급 납치와 살인미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미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안영숙 씨는 가해자인 안채경 씨가 체포된 후 경찰에 남편이 석방되면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면서 보석 없이 구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안 씨는 남편이 미군 정보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매우 영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안 씨가 사건 당시 911 센터에 구조 요청을 한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Can you hear me? What's going on there? Okay, I'm gonna get help started to you. Hold on for me for just a second. Do you know the address that you're at? If I said it? 한편 용의자 안채경 씨는 1급 납치와 살인 미수,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대량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집단 소송으로 맞서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공지한 메시지입니다. 앞서 전체 직원 7,500명 가운데 3,700여 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혔던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주요 임원은 물론 이사진을 해고한 데 이어 예고대로 오늘부터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감원에 돌입했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Well, I think the bottom line for Elon Musk at the moment is that he has taken on so much debt to get this company under his hands, in his hands, that he really needs to cut costs. And one of the big ways to cut costs, unfortunately, is to cut the people in the company. 기업의 건전한 재정 확립과 수익 개선을 위한 취지라지만 이른바 머스크발 칼바람을 맞은 직원들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머스크가 사전 통보 없이 대량 정리 해고에 나섰다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측이 대량 해고를 단행할 경우 6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hat would exempt a company from making those types of specific notices. 직원들의 원격 근무 정책을 취소하고 팬데믹 기간 생긴 월 단위 휴무 제도까지 없애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잇따른 잡음에 주요 광고주들마저 떨어져 나가면서 향후 트위터의 성공 여부에도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PD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나 주차장, 마트 등에서 업주나 손님을 겨냥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평소 밖을 돌아다닐 때는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현금이나 눈에 띄는 귀중품은 들고 다니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등 연휴 기간 쇼핑객들을 노린 절도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한 물건은 반드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차 문과 창문을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주차장에서도 2인조 무장 강도가 주차된 차량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품을 갈취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각각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흑인 학생이 아시안 학생에게 흉기로 공격하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티카 지역의 토머스 알 프록터 고등학교에서 흑인 학생이 복도를 걸어가던 아시안 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한 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 흑인 학생이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e you out of your mind? Yo, Branson, get over here! Look at this kid. He got a knife. I got a knife in my hand. It's in my hand. Go get security. It's in my hand. 이후 피해를 입은 아시안 학생은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해 학생은 폭행 미수와 중범죄,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흑인 학생이 아시안 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자동 세차장을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총을 든 무장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총을 든 무장 강도가 자동 세차장에 들어와 가게 주인인 한인 남성 제임스 서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서 씨가 무장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당황한 무장 강도가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무장 강도의 총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몸싸움을 벌였지만 강도를 제압하는 자신의 모습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 씨는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경찰국은 현재 세차장에서 도주한 강도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과 8일 겨울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며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소나기가 내리고 산악지대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일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지역에 따라 비와 함께 강풍이 예보돼 고지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산악지대 프리웨이와 도로에는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도로가 폐쇄될 가능성도 예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훔친 대형 트럭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용의자가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라스베가스에서 대형 트럭을 훔치고 캘리포니아주의 5번 고속도로로 도주하던 용의자 1명을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추격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졌음에도 멈춰서지 않고 도주하다 계속된 마찰로 인해 결국 트럭을 정차시키면서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LA 카운티 소방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차량의 화재를 진화했으며 통제됐던 4차선 도로는 재개통됐습니다. 손으로 코를 자주 후비는 행위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를 후비면 코 안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뇌로 이동해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코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클라미디아 폐렴균에 노출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실험한 결과 폐렴균을 쥐의 코에 주입한 지 72시간 이내에 뇌가 균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8일 이내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미디아 폐렴균은 사람이 감염됐을 때 폐렴과 인후통, 귀 감염 등 기타 부비동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세균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후각 시스템이 인간과 가장 유사해 실험 대상으로 택했다며 코 내벽을 손상시키면 뇌로 올라갈 수 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늘릴 수 있어 코흡하기나 후비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군용기를 대규모로 띄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에 가깝게 접근하진 않았지만 사격 훈련까지 해서 한국 전투기들도 대응 출격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북한 곳곳에서 군용기의 비행이 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위와 미그 전투기, 폭격기 등의 비행 흔적 180여 개가 포착된 건데 폭격기의 사격도 이뤄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은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북쪽에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 조치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위에 우리 군 감시선 내 비행장에서 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습니다. 앞서 심야엔 포격과 미사일 도발도 감행됐습니다. 붉은색 불꽃들이 밤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벌인 건데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30km까지 올라가 490km를 비행했습니다. 구형인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이는데 연이은 도발에 신형 미사일이 부족해진 건지 시위성 발사라 구형을 쓴 건지는 분석 중입니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연장된 것을 비난하며 미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15개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국가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담요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사국들이 단합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however, has enjoyed blanket protection from two members of this council. These members have bent over backwards to justify the DPRK.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른 말을 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очевидно, что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Пхеньяна являются следствием проводимой вокруг этой страны недальновид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онной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США. 我们呼吁美方停止单方面宣言紧张对抗的做法。 결국 회의는 성명 채택이나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이사국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문제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거의 매일같이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매물 사고로 지하 190m 갱도에 갇혔던 작업자 2명이 어젯밤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만 9일,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건데요. 이들은 가져갔던 커피 믹스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갱도 입구. 매몰돼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갱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26일 작업 도중 지하 190m 갱도 안에 고립된 지 9일 만에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구조된 작업자들은 곧바로 안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흘 정도 계속 못 드시고 굶으신 거에 비해서는 상태가 되게 양호하시고 피검사 상에서도 탈수가 많이 돼 있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십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들의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마음을 졸였던 가족들은 기적 같은 생還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뵙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저요? 저는 아버지를 크게 보셨죠. 아버지 세상 난리 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유명인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이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이게 웃으셨어요, 삼촌이. 지금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전날 오후 폐쇄 지점까지 약 24m 남았다고 밝혔던 구조당국은 어제 추가 굴착 작업을 거쳐 밤 10시쯤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갱도가 열린 것을 확인한 동료 강부가 달려가 매몰돼 있던 2명의 작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2사람은 어두운 갱도 안에서 비닐로 간이 천막을 친 채 산소 확인용으로 가져갔던 라이터로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커피 믹스는 이들에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식량이 됐습니다. 가지고 가셨던 커피 믹스가 있으셨는데요. 그걸 밥처럼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드시면서 버티셨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작업자들은 병원 일반실로 이동해 한동안 안정을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종교 추모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재단에 헌화를 하고 고개 숙여 절을 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처음입니다. 참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고만 언급했고
지난 1일엔 유가족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조문에는 지난 2일과 3일 장관 중 유일하게 함께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조문 대신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는데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요. 장관님.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가 늦었고 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의 책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사과를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앞에서 희생자와 국민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혼선만 줄 것이라며 수사 이후 판단하자고 맞섰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제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성역 없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경찰과 행안부, 용산구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국정조사는 수사에 혼선만 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지는 남겨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 내부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도 연일 거세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화제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금리는 연 4.88%로 5%에 근접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3% 남짓인데요. 보증금 2억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 전세로 산다면 한 달 이자가 83만 원 정도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54만 원에 그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4% 떨어져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값이 0.6%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강동, 성북, 노원, 도봉, 은평구 아파트값도 0.4% 이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도 0.4%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진 건 10년 5개월 만입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에 아파트값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요. 바뀐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주택 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췄고요.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금리는 기존처럼 연 3.7에서 4%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 물량이 풀리면서 배추값이 내리긴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워낙 가격이 뛴 데다 다른 재료값도 같이 올라 소비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0,000원 안팎으로 올랐던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지난 1일 기준 평균 4,494원입니다.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15% 비쌉니다. 다른 김장 재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는 2배 가까이 뛰었고요. 파와 깐마늘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치라고 불릴 만큼 비싼 국산 김치 가격에 수입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달 김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이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 영향도 반영됐는데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79만 명대에서 내년 8만 명대로 확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고요. 그동안은 인구가 늘면서 취업자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이 가시화돼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과밀 환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퇴근 시간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한 칸에는 평균적으로 정원 초과의 2.5배에 이르는 400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한 칸의 넓이를 고려하면 1제곱미터당 6.6명이 서 있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대 4호선 동작역과 5호선 군자역 열차도 한 칸에 400명 가까이 탈 정도로 빽빽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역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